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주 입사제 권현 선생님입니다. 바로 이제 영어 과목에 대한 그 교과에 대한 진로 선택 과목 또 보통 교과 과목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좀 같이 심도 있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가기 전에 선택 일반 과목은 영어 독해와 작문 이런 과목들이 있고요. 또 일반 선택 과목은 영어 2 이런 과목들이 있죠. 아까 이제 보통 교과에서 영어 1은 들었으니까 선택 과목에도 또 영어 1은 있는데 아까 영어하고 또 선택 과목에서 영어 1, 또 영어 2는 좀 다르겠죠. 자, 영어 1의 선택 과목의 어떤 그 취지는 영어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더 향상시키고 점차 학습자의 진로 및 전공 분야와 관련된 영어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의 기초를 다지게 하는 과목이다. 학습자들의 진로와 전공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학습 수준, 언어 능력, 그리고 공동 관심 분야를 고려하여 실용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기초 학문 영역의 지식 및 정보 등을 다룬 데 필요한 언어 능력을 개발하도록 한다. 그래서 취지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취지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고교학점제를 활용하고 고교학점제를 잘 사용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 가려면 일반 선택 과목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진로 선택 과목이다. 이렇게 결론이 여러분들이 아마 저와 함께 교육부에서 내려온 그 과목 선택의 상황들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에 영어권 문화가 있습니다. 공통 과목인 영어나 일반 선택 과목군의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글로벌 시대 영어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영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학문적, 문화적, 언어적 배경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위한 문화적 소양, 타인에 대한 배려,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다. 학자 중심의 활동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창의력 사고력을 배양하고 협동 학습자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바른 인성을 키우도록 한다. 또한 국제적 안목을 갖게 하고 세계인으로서의 자질과 소양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진로 선택 과목에서 연세대학교 이걸 이제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 체제와 그 고교학점제 앞으로 2022년에 같이 이렇게 맞닥뜨리게 될 체제를 저는 미리 이거를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활동 우수형 전형과 국제형 전형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의대를 가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활동형 전형으로 가는 거고 활동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안타깝게 있습니다. 내년에 서울권 대학의 거의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 선도대학들의 부분에서는 수능이 없는데 수능 최저가 연세대학교는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활동 우수자 전형 연세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활동 우수자 전형의 수능이 최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국제형이라는 또 이제 그 활동 우수형 전형 말고 근데 국제형 전형으로 의대를 가는 건 아니고 국제형 전형은 이렇게 국내고와 그다음에 해외고 전형으로 나눠져요. 국내 국제고도 있죠. 근데 해외고하고 근데 검정고시리 학생들은 해외고의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검정고시와 해외고 학생들은 땡큐하게도 수능을 보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올해도 수능을 안 받고 최저 등급을 하지만 국내 고등학교의 국제형 전형에는 올해도 있었고 활동 우수자 전형처럼 내년에도 2023학년도에도 수능 최저가 붙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변화, 양상 뭐 이렇게 돼서 찍은 게 있으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연세대학교 국제형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국제형 전형으로 제가 세부 전공을 만들어서 대학을 간다. 그랬을 때 국제형 전형 안에 전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문화디자인 전형이라든가 문화디자인 경영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디자인 경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국제 어떤 리더십 전형 제가 어떤 그 저기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전형도 있고요. 전형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내가 그러면은 영어권 문화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서 물론 그 학생의 세부 전공이 정해진 이제 그대로 가야겠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국제 뭐 디자인 문화 경영을 가겠다. 그러면 영어권 문화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구현될 수 있냐? 내가 있는 어떤 다양한 생활 방식이나 풍습이나 사고 방식 등을 내가 알잖아요.
그 디자인 경영이라는 것은 그 영어권 문화의 다양한 생활 방식과 풍습과 사고들을 잘 알고 그것을 디자인을 통해서 뭐 서비스가 됐던 그걸 통해서 경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진로 선택 과목 하나를 갖고도 내가 직접 뭐 해외고인 학생들하고 상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특색 있는 나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 그 연세대학교 국제영의 문화 디자인 경영이라는 구체적인 그 전공에 내 세부 전공이 테마가 있다면 이 진로 선택 과목 영어권 문화 과목만 갖고도 충분히 이거를 잘 해내는 학생이라면 나의 전공 역량을 잘 증빙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의 묘미라는 거죠. 그럼 그동안 이게 아니었을 때 일반고 애들은 학생들은 어땠냐? 이제 이것을 이제 이런 더 진화가 되고 어떤 더 그 심화가 된 과목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 영어 과목에서 이것을 구현해내려고 하니까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런 어떤 과목보다는 창치 활동을 또 동아리에서의 프로젝트, 그 다음에 흔히 많이 했던 게 동아리에서의 프로젝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봉사에서의 어떤 연관성을 갖고 하는 프로젝트도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쫙 기름기가 빠지면서 수상도 이제는 바뀐 게 한 학기당 하나씩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1학년에 1, 2학기 2개, 2학년에 1, 2학기 2개, 3학년 1학기 하면 5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나마 2024년 이후에는 수상 난원도 없애요. 근데 그게 없앤다고 해서가 좋냐, 뭐 조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냐, 이거에 대한 얘기는 뭐 다음에 하더라도 우선은 없애면 없애는 식으로, 늘리면 늘리는 식으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은 다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벌써 어떤 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은 아무리 방법들이 바뀌어도 우리가 거기에 적응은 해야겠지만 그것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 뭐 2개를 쓰던 수상을 아예 쓰지 못하게 하던 내 능력을 다 입학사관들과 대학 교수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은 그 체제 안에서 다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요거 그 교과학점제에서 이런 지금 과목들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예요. 대신에 동아리 활동이나 그다음에 뭐 봉사 활동이나 진로 활동에서 엑기스가 쫙 빠져서 그것들이 이제 이쪽으로 온 거고, 그럼 우리는 반대로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그다음에 봉사 활동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20학점 넘게 28학점인가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연관시켜서 그럼 여기서 이미 내가 생각된 어떤 타겟팅된 전공에 대한 구체성이 봉사, 진로, 동아리에선 그것이 몸으로 행동으로 타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그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 실질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랬더라 저랬더라 그런 썰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씀, 제가 우리 학부모 학생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걸 16년에서 학생들을 보낸 제 경험, 진짜 우리 방법을 몰라서 어딘가에서 정말 이걸 좀 누군가한테 선생을 좀 만나서 들어야 돼서 이걸 갖고 대학을 가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방법이 없고 그래서 혼자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해서 그 좋은 그 DNA 좋은 탤런트들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제가 이거를 찍어서 우리가 이걸 올리고 대중들에게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예요.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대학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거 하면서 감사했던 부분은 그래도 피드백이 와서 뭐 저는 뭐 유튜버가 돼서 많은 사람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감사했다. 이걸 통해서 정말 권현 선생님 말씀대로 뵙지는 못했지만 만나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거를 보면서 했더니 정말 대학에 합격을 하더라. 이런 또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렇게 감사한 마음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선택 진로 과목 좀 볼게요. 영미문화 읽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영미에서 출판된 대표적인 시, 소설, 희곡 등 문학작품의 독서와 감상을 통해 영어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을 심화시키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영어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목임. 학생 중심의 활동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배양하고 협동학습과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바른 인성을 키우도록 함. 또한 국제적 안목을 갖게 하고 세계적으로 세계인으로서의 자질과 소양과 이것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영미문학 읽기. 우리가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보면 문화인, 창조인, 그다음에 우리가 세계인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 다 우리가 그 이과 학생들은 창조인을 많이 선택을 해서 가고요. 그동안 보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호텔 경영이나 이런 학생들은 세계인 뭐 이런 걸 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카테고리 그 경희대학교 네오네상스 전형 그 카테고리를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세계인 전형에서는 뭐 영어적인 능력을 갖고 세계와 소통을 하면서 이런 게 나와요. 문화를 갖고. 근데 거기서 알아야 될 게 그 영어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영어를 잘하는 능력도 포함이 되겠지만 영어에 대한 능력뿐만이 아니라 영어와 관련되어 있는 문화, 세계적인 어떤 그런 그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눈, 그 안에서 우리 것을 갖고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한 모든 이 학생의 고민들이 바로 세계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토플 토익 점수가 높다고 해서 그 영어를 잘하는 세계인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희대학교 호텔 경영학과를 한번 가보겠다. 근데 내 테마가 어떤 막걸리 호텔에 대한 어떤 테마를 갖고 우리나라의 막걸리, 고유 문화인 막걸리를 갖고 세계 속에 알리는 그런 호텔리어가 되겠다. 자, 관광 사업에 뛰어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영미 문화 읽기라든가 방금 봤던 영어권 문화를 갖고 이 호텔을 갖고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가서 이 호텔을 열어서 내가 호텔리어로서 우리 문화를 세계 속에 알리겠다. 그럼 세계인인 거예요. 그게 영어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뭐 영어도 잘해야겠지만 그 단순히 영어 시험 성적이 세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학생이 세계인이 되는 것은 그러면 영미문학 읽기를 통해서 세계인이 어떤 부분을 확충할 수 있냐? 영어권 문화에 대한 어떤 것을 자기가 읽어서 그 과정에서의 어떤 의사소통 능력과 창의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인성을 키운 부분들을 보여주면 되겠죠. 하지만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한국 그 사회과에 제가 진로 선택 과목을 좀 말씀드리고 여행 질이라는 그 사회 과목에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리교과의 여행이라는 주제를 빌려 우리나라와 세계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변화하는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과목이다. 이 학생은 그러면 아까 영어 과목의 진로 선택 과목인 영미문화 뭐 이걸 들었어. 자, 그럼 사회 과목으로 넘어와서 세계 여행지리 진로 선택 과목에 여행지리가 있다는 거야. 그럼 들어보니까 여기서 지금 뭐야? 우리나라의 인문 환경과 자연 환경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자, 미국에 나가서 이제 미국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세계인의 모습 중 하나인 커뮤니케이션, 그쪽 현지, 그쪽 나라의 여러 문화나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모습들을 이제 배웠어. 그러면 그것만 갖고 세계인이 되냐? 세계인이 되려면 우리 것을 어떻게 잘 보여주냐에 대한 고민도.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 것을 어떻게 잘 우리나라의 막걸리라는 그 전통 콘텐츠를 어떻게 미국에 가서 잘 보여주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 학생은 또 여행지리 시간에 이 과목이 열린다고 하면 이게 지금 교과 그 어떤 체제나 그 열람 안에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여행지리가 열렸어요. 그럼 딱 가서 여기서 우리가 할게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에서 나는 그 재료를 갖고 어떤 막걸리가 나오는지 그럼 그 막걸리가 나오는 그 문화가 있을 것이고 그 막걸리에 어떤 효능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웰빙 시대에 어떤 뭐하고 연결지어요? 어떤 웰빙 부분하고 연결을 지면 뭐 어떤 막걸리에 무슨 어떤 그 지방에서 특색에서 나는 그런 어떤 재료가 어떤 심정 안정에 어떤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게 스파하고 또 막걸리 스파를 연결시켜서 이것을 하면 그것이 어떻게 또 미국이나 우리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굉장히 독특한 거거든요. 그런 문화들이 어떻게 마치 우리가 와인이 지금 와인은 우리 한국에 굉장히 보편됐지만 와인이 몇십 년, 뭐 10년 전만 이렇게 해도 아는 사람이나 마시지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보편되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의 막걸리는 프랑스나 유럽이나 서양의 와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특이하고 보지 못한 걸 만났을 때 거기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그것을 우리가 뭐 와인을 통해서 서양의 문화를 알고 싶어 하듯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호기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해외에 있는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막걸리라는 것을 갖고 테마로 지은 그 해외 속에서의 그 막걸리 호텔을 갖고 얼마나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 할 수 있으며 막걸리를 맛보면서 문화를 맛본다는 거예요. 오감으로 느끼고 그걸 통해서 사우나를 통하던 뭘 통하던 그걸 통해서 또 자기의 힐링을 하고 이러면 한국이라는 그 나라를 결국은 막걸리라는 컨텐츠를 갖고 결국은 해외 속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알리는 호텔리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계인이라는 규정에 맞아요. 영어를 잘 이렇게 해서 그것이 세계인이 아니라.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아까 제가 중요한 거 말씀을 드렸죠. 고민.
고민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학생의 고민.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항관들과 대학 교수들이 학생을 뽑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왜 이거를 했냐, 왜 그 학생이 여행 지리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들어야 했냐, 호텔리어가 되겠다는 학생이, 왜 의사가 되겠다는 학생이 국어과에 관련돼 있는 그 실용 국어를 들었어야 했냐,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걸 들어서 뭘 하고 싶었길래를 보는 거예요. 이게 결국 생각의 힘이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로드맵을 짜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세 번째 학생부 교과학점제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진로와 전공 역량 간의 관계에서 이 부분이 핵심적인 메시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거는 일반고가 됐던 자사고가 됐던 특목고가 됐던 이것은 해외고가 됐던 제주국제학교가 됐던 국제학교가 됐던 검정고시가 됐던 대안학교가 됐던 다 마찬가지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다 산산이 부서진 의미가 없는 뭐다 그냥 보여주기식의 그냥 과정밖에는 뭐 서류밖에는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누누이 그동안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여러분들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서류 100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서류 100에 생활기록부와 검정고시 해고는 증빙서류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근데 이제 앞으로 2023학년까지는 자소서가 있지만 2024학년도에 자소서가 없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그 엑기스가 되는 게 뭐냐? 생활기록부 한쪽에서는 생활기록부가 없는 우리가 해외고 검정고시 대안학교 이쪽에서는 뭐냐? 증빙서류.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여지는 거고 우리가 뭐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빙서류에 대한 증빙받는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증빙이 받아서 보여져 증빙서류에 붙어야 되는 거고 증빙 발행 기간 그 기간이 또 믿을만 해야 되는 거고 다 이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 보여지면 그 다음에 그걸 갖고 뭘 길러야 되냐 여러분들은 겉으로 보여주는 서류가 물론 있어야지 평가를 받지인데 더 중요한 건 그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시켰던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된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라는 건 뭐냐? 의식과 인식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의식과 인식인데 그 의식과 인식은 뭐냐? 여러분들의 이런 고민에서 나오는 겁니다. 고민이 없으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 지금 제가 진로 선택 과목을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들, 교과목에 대한 설명만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타고 가서 어떤 의미에서 이 교과목이 나한테 전공과 연관돼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문제 탐구라고 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재밌어요.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한 탐구를 통해 사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합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며 중요하게 뭔지 아십니까? 해결 방법. 면접 이제 시즌이 곧 돌아옵니다. 사실 지금도 면접 시즌이에요. 지금 11월 한 둘째 주서부터 기점 서울대부터 해서 쫙 이제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요. 뭐 저기 한신대학교는 다다음 주에 면접 전형에선 그냥 가서 면접을 봐야 되고 뭐 그런 학교도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전문적으로 준비했던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골수 대학들은 11월 한 중순부터 초부터 쫙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요. 그럼 이제 1차 합격자 발표가 나면 부랴부랴 이제 면접 준비하겠죠. 이제 면접이라는 건 사실 부랴부랴 그렇게 뭐 한 일주일, 2주일 공부해서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면접이라는 것은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면접에 대한 헤게모니가 잡혀야 되고 그 서류를 근간으로 해서 면접이 나오는 거예요. 제시문을 아무리 다른 제시문을 받아도 내가 서류를 만들어가고 성장시켜가는 그 근간에서 내가 했던 생각들 헤게모니 내가 문제를 해결했던 나의 어떤 방법들 방향들 내 생각들이 그 면접의 제시문에 적용이 돼서 제시문 똑같은 상황에서 내 것이 내 말이 내 시선이 내 대안점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교대가 됐던 서울대 MMI 의대 면접이 됐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와 목표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뽑고자 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아웃풋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물론 아주 세밀한 부분들은 좀 대학마다 다르지만 그것도 제가 이제 고교학점제 설명하면서 매칭을 시키겠습니다.
중요한 건 고교학점제만 알아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만 알아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고교학점제 고등학교와 그러니까 고등학교 사정과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교의 시스템을 잘 누가 중간에서 아는 사람이 이걸 갖고 잘 학생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자. 이제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사회탐구 문제를 딱 봤을 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자신의 아웃풋을 내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교육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의 그 목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공동체, 우리가 항상 학생부 종합중의 테마, 소통,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한 탐구를 통해 사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목이다. 목표를 또 보면 세부 목표를 사회현상으로서 사회 문제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며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내 관점만이 맞는 것도 아니고 저 타인만의 관점만이 맞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관점과 저 타인의 관점을 통해서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왜 관점이 다르지만 결국 더 나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서로가 서로의 다른 달란트를 갖고 다르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너의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워주고 내가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너의 도움을 받고 이러면서 어떻게 소통의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고 끌고 나갈 수가 있는 게 글로벌 리더의 역할이죠. 이런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고교학점제에 우리가 진로 선택 과목에서 사회 문제 탐구를 통해서 충분히 증명받을 수 있고 확충될 수 있는 거예요. 학생 본인이. 실생활에 관련된 사회 문제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탐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진짜 실제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도 과거 속에 들어서 과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과거의 것을 돌이켜서 현재의 문제에 대한 미래 발전, 미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사회 문제를 공동으로 탐구하고 협동이죠. 그 과정을 보고서로 발표함으로써 문제 해결력과 의사소통 능력 및 그다음에 뭐 반성적, 창조적 글쓰기의 능력을 함양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의 책임을 인식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그 다음에 사회문제 탐구 및 해결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과정을 통해 사회과학 계열, 관료, 진로를 탐색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그래서 사회문제 탐구 이 진로 선택 과목도 사회학과 관련되어 있는 학생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의대도 들을 수 있고 자기 테마에 따라서 내가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겠다. ADHD나 우울증을 앓는 아동들을 내가 잘 좀 더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가 되겠다 했어요. 사회 문제 탐구. 어떤 사회의 문제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많이 양상될 수밖에 없는가. 내 고민이에요. 내 고민이고 이 창의적으로 내 고민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나의 몸부림, 내가 그걸 해결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나의 어떤 노력, 이런 과정들이 우선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과목으로서 먼저 잘 보여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과목 선택의 컨설팅도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는 이 과목의 컨설팅도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뭐 컨설팅 항목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또 혼자 못하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한테 배워서 결국은 선생 선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겠다. 왜냐면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는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 이 강의가 마음속에 와닿는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실질적으로 대학에 합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그냥 넋놓고 있다가는 그렇게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뭐 아주 전문적인 선생님한테 안 배우는 뭐 배우는 애들은 많지는 않겠죠. 왜냐면 전문적인 선생님하고 연결이 되려면 어렵지만 근데 어쨌든 컨설팅이라는 데서도 많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까지는 다 누군가를 통해서 같이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아이들을 이기고 내가 상황이 여태까지 올바르게 잘 이렇게 스텝을 밟아온 상황이라면 좋지만 또 그런 상황도 아니야. 근데 자꾸만 시간은 가고 나이는 먹고 대학은 떨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다. 물론 그런 최악의 방법까지 가서 저를 찾아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 그런 순간에서도 방법이 있어야 뭔가를 대학을 갈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그래도 제가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고 경험이 있으니 어떻든 잘 이제부터라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과학 과목에 대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물리나 화학 같은 것은 일반 선택 과목으로 다 지구과학, 원이나 생명과학, 특히 이제 의대 가는 우리 학생들은 물리, 화학, 원, 그다음에 뭐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일반적으로 깔아줘야죠. 왜냐면 서울대학교에서도 그렇고 뭘 들었는지 우선 보니까 성적표에서 의대 가겠다는데 생명과학 안 들으면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물리학 2나 그다음에 화학 2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옵니다. 생명과학 2. 특히 의대 가는 학생들은 생명과학 2를 갖고 생명과학의 핵심 개념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학문적 호기심과 흥미를 제고하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의 관련 전공으로 진학하는데 필요한 기초 소양을 이제 여러분들이 함양해야겠죠. 목표를 좀 보면 생명 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기른다. 그 의대뿐이겠습니까? 뭐 우리가 약학대학도 화학도 물론 있지만 생명과학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생물학과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 또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자 신약 개발에 대한 테마는 굉장히 이쪽에서 흔한 테마예요. 이제 내가 좀 힘들고 약점이 많고 내신이 낮을수록 정말 독창적이면서 현 생활에 현재 생활에 이 어떤 시점에 잘 기반을 딛고 있으면서 이걸 통해서 아이의 독창성이 나오면서 그걸 통해서 학생부 종합증의 모든 평가 요소들이 고교학점제 체제 안에서 아우러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플랜을 짜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말로는 쉽지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해보지 않고 또 그 해본 그 과정 속에서도 자기가 그 뭐 성공하고 실패하고 여러 그 노하우가 또 다양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건 절대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는 가르치기가 그렇게 만만하거나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생명 현상을 탐구하여 생명과학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생명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상호관계를 인식하고 요즘 AI 융합해서 의대 부분도 굉장히 의용공학적인 부분들 AI 4차 산업적인 부분들 빅데이터적인 부분들이 많이 꼭 컴퓨터 공학과나 뭐 AI 공학과나 융합과나 이게 아니라 의학 쪽에서도 많이 이게 왔어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듯이 의사가 된 우리 되려고 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의료 장비 첨단 우리가 융합 그 의료 장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핸드폰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융합의 시대입니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만남, 또 아트, 또 예술과 또 융합공학의 만남 이런 시대예요. 생명과학 학습의 즐거움과 과학의 유용성을 인식하여 평생 학습 능력을 기른다. 그래서 의사한테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오늘 지금 또 점점 시간이 많이 지금 보통 너무 이제 길게 하지 말라고 이런 이제 유튜브 강의들은 우리 스태프분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또 설명하다 보면 오늘 요거 강의도 한 40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에듀 동화에 그 부분들 뭐 의사가 되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제가 칼럼으로 써서 뭐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이제 그 기고가 돼서 송출이 돼서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좀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제 이름이 권현이니까 검색을 하셔서 권현 선생님 혹은 뭐 권현 이렇게 권현 아카데미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서 그거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말을 끊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융합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은 미술과 연극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술 창작과 미술 감상과 비평 같은 것들은 진로 선택이죠. 미학과나 서울대학교 미학과 있죠. 철학과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도 예술에 대해서 모르면 철학을 사실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통해서 철학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제가 이거 16년 생활하는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강의만 다른 거까지 합하면 뭐 더 많겠지만 어떻든 학생부 종합전형 강의만 제가 16년 여태까지 했는데 그 중에서 철학과 갔겠다는 학생은 딱 3명 있었어요. 3명에서 3명이 다 철학과를 갔죠. 2명은 서양 철학, 1명은 동양 철학을 테마로 해서. 자, 그래서 뭐 철학과가 그렇게 인기 있는 과목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인문학의 대표적인 학과가 철학과죠.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에 창의 경영, 경영학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갔는데 이런 게 없어.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이런 과목들을 하라고 개설하라고 돼 있는데 학교의 특성상 이런 과목들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경영학과를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가 잡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학교에서 이제 진로를 잘 뭐 1년이고 이렇게 선생님한테 잘해서 진로를 잘 받아서 넘어가라는 얘기지. 그렇지만 그 진로 등에 어거지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어거지로 했다가 나중에 진로가 바뀌어버리면 얘는 전체가 다 돌아갈 수가 없는 생계부로 어떻게 다시 갈아엎고 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정말 제가 여행을 이렇게 가다 여행을 제가 많이 가요. 좋아해서 지금 코로나도 못 가지만 보면 상품들이 여행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럼 처음엔 싸요. 근데 어차피 들어갔다 보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합하면 일반적인 상품보다 더 비싼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만 생각해서 싸게만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졸속으로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서 그걸 그렇게 하면 나중에 더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한테 이득일 수도 있어요. 뭐 자꾸만 이걸 재화로서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왜냐하면 자꾸만 방향이 바뀌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적인 거하고 달라서 선생이 한번 선택이 되면 그 선생을 믿고 나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아니면 그냥 할 수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선생 어떤 선택에 있어서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해서 와야 되는데 진로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전문가랑 하셔서 그 진로가 의미가 영원히 생계부가 종료되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고 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뭐 알아봤습니다. 철학도 있고요. 심리학은 선택 일반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일반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이 아니라 그러니까 심리학과에 가고자 하거나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 그게 없으면 선택 일반 과목이 심리학이니까 일반고에서 그걸 개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찾아서 어쨌든 투쟁을 해서 그걸 만들어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고교학점제에 적응을 못하면 사실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특성을 잘 보시고 아이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아니면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떻든 그거 체제 안에서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자, 전문교과가 있어요. 전문교과는 정말 더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입니다. 몇 개만 좀 소개해드리면 이건 지금 아마 2022년도에는 이 전문교과까지는 손을 안 댈 건데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전문교과가 이미 많이 돼 있고요. 그건 이미 뭐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2018년에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됐는데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안 됐다 해도 이건 이미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자기 전공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사회에 이제 우리가 진출하기 위한 학생들을 기르는 데니까 더 이렇게 구체적인 걸 배워. 하지만 이것이 2025년도가 되기 전에 2025년도가 돼서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으로 들어가면 이런 심화교과나 전문교과도 이제 일반고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아마 점점 이 교과목의 개설에 대한 경쟁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도 굉장히 독창적이고 뚜렷하고 아이들의 전공 역량을 잘 개발할 수 있는 교과가 있어야지 인기니까 결국 우리나라 사회에서 서열을 매길 때 얼마나 그 고등학교가 대학을 보냈냐 그것도 서울권에 있는 명문대학을 보냈냐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전문교과에 대한 것은 고등학교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경영, 금융, 보건, 복지, 디자인, 문화, 콘텐츠 더 전문적이죠. 뭐 건국대학교 문화 콘텐츠 학과가 있어요. 문화 콘텐츠 학과를 가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문 교과가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문화 콘텐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음식이나 이런 조리학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음식 조리에 대한 것이 전문 교과가 있고 보통 지금 마이스터고에서 많이 이런 실용적인 것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 있고요. 건축학과. 건축학과를 제가 그동안 건축과를 뭐 한 30명 정도 해서 보냈는데 건축학과 재밌어요. 건축 이거 인문학과, 건축과, 사람의 심리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녹아나서 문과적인 건축학과, 이과적인 건축학과 다 다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 재료공학과, 섬유오류, 디자인 계통의 학과들, 뭐 생활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 비실기 전형으로 가는 부분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개설이 된다면 섬유 의료에 대한 전문 교과 1, 뭐 2 이렇게 들으면 되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그 영상과 연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체제, 교과학점제 체제 안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떻게 진로를 정하고 그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전공 역량을 어떻게 이런 일반 교과, 공통교과,
일반 선택 교과, 진로 선택 교과를 통해서 어떻게 내 전공이 잘 입학사관관들과 교수들에게 잘 증빙되고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연구, 그 과정에 대한 고민을 2015년 교육부에서 개정한 교과 내용들을 갖고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이 살펴본 영역을 갖고 잘 하시고요. 필요한 부분들, 자료들은 제가 권현 고교학점제 아카데미 그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교학점제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런 전공 과목에 대한 그런 과목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 그 다음에 그런 창의적 체험활동. 이제 남아있는 교과 부분은 말씀은 이제 어떻든 뭐 대략적으로 한번 드렸고, 그다음 비교과에서 우리가 진로활동,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요거 갖고 연결시켜서 마지막 파이널적인 그 3학년 1학기 때까지 해서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 때는 요 파이널로 가는 그 학생만의 어떤 한 방, 두 방 정도는 있어야 돼요. 생기부에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파이널에 대한 것을 어떻게 비교과 응용으로 연결시키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 권현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